1주택을 마련하고 나면 한동안은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숙제를 하나 끝낸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기분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보통 2, 3개월쯤 지나면 머릿속에서 새로운 생각들이 하나 둘씩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무리했으면 내 옆담지를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살 때는 1억 차이였는데 지금 보니까 그 차이가 3억으로 벌어졌네 등등, 또는 다음에 갈아타고 싶었던 집은 그 사이에 더 올라 버려서 오히려 격차가 더 커져 버렸네,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들죠. 그러다 보면 결국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이 집에서 평생 살아야 하나? 실거주는 해결했는데 노후 준비는 또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생각들이 겹치면서 다시 마음이 좀 우울해집니다. 왜 이런 감정들을 이렇게 잘 아냐고요? 저도 1주택을 마련한 뒤에 똑같은 감정을 한동안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1주택자들이 같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주식을 시작해야 할까? 아니면 한 채를 더 사서 2주택으로 가져가야 할까? 저는 이 질문을 지금까지 정말 수도 없이 받아왔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총 6번 매수해봤고 3번 매도해봤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매수를 도와줬던 경험과 수강생들까지 더하면 수십 번의 간접 경험도 있습니다. 무주택에서 4주택까지, 이후 다시 1주택까지 주택 수에 따른 포지션도 모두 경험해봤습니다. 한때는 주식 투자로 수억 단위 투자도 직접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이 모든 직관적 경험을 종합해서 1주택 이후 투자에 대해 정리된 기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2주택 투자와 미국 주식 투자 중 뭐가 더 좋다는 식의 약간 유치한 영상이 아닙니다. 단 여기에는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같은 1주택 상황이라도 모두 다 같은 전략을 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투자하고 5년간 강의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된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유형에 따라 2주택이 맞는 경우도 있고 미국 주식이 조금 더 적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오늘 영상은 단순 비교 영상이 아니라 유형별로 맞춤 컨설팅을 하는 영상에 더 가깝습니다. 오늘은 이 3가지 유형을 먼저 나눠보고 각 유형별로 어떤 선택이 맞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달라지는지를 제가 직간접 경험을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1주택 이후 투자 이야기 지금부터 차분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1. 갈아타는 것이 분명한 목적인 경우. 아파트 매수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첫째, 종자주택입니다. 종잣돈을 현금이 아니라 집으로 보유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종자주택은 이 집을 종자, 즉 씨앗 삼아서 훗날 갈아타기 용도로 사용될 것이 확실히 예정된 집을 말합니다. 둘째, 최종주택입니다. 말 그대로 더 이상 갈아탈 계획이 없는 경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큰 변화가 생기면 당연히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럴 계획이 없는 경우는 최종주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유형 1은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을 종자주택으로 명확하게 보는 유형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갈아타기는 평균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투자에 적극적인 사람들은 6에서 8년 정도로 갈아타기 주기를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해당 집을 6에서 8년 정도 보유 후에 갈아타기의 재료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해당 주택을 종자주택 개념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라면 미국 주식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과 서울 아파트의 상관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지난 25년의 기록을 보면 환율 효과를 고려 시에 상관성은 20에서 25% 정도 수준입니다. 이렇게 상관성이 낮으면 훗날 1주택에 미국 주식을 더하여 갈아탈 때 유리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2주택을 해버리면 갈아탈 아파트와 갈아타기 재료로 쓸 아파트 2채의 상관성이 사실상 80% 이상이기 때문에 갈아타기 재료로서는 꽤나 불리합니다. 내가 갈아탈 아파트가 떨어지면 내가 팔아야 할 아파트 2채 모두 떨어져 있을 것이고, 내가 갈아탈 아파트가 오르면 내가 팔아야 할 2채 모두 올라있기 때문이죠. 반면 미국 주식과 조합하면 기본적인 한 채는 갈아탈 대상인 아파트와 같이 움직이고 미국 주식은 좀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지를 만들기가 쉽고 타이밍도 더 잘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산 배분 관점에서도 아파트와 주식,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처럼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좀 더 완성도 있는 포트가 됩니다. 그래서 종자주택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미국 주식을 하면 좋습니다. 다만 미국 주식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는데 이는 뒤에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유형 2, 최종주택인 경우. 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앞에서 언급했던 최종주택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2주택을 추가하거나 미국 주식을 하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시기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결정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45세 이하인데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 갭투자의 규제가 우호적인 시장 상황이라면 이 주택을 추천합니다. 일단 나이가 45세인 이유는 45세를 기준으로 레버리지를 늘리거나 줄이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소득 통계를 보면 45세에 소득이 정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후 55세에 보통 1차 직장을 은퇴합니다. 그러니 45세가 레버리지를 늘릴 수 있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여기에 대출과 전세 갭투자 규제가 많이 없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금상첨화가 되겠죠. 왜냐하면 보통 이런 시기는 부동산 가격이 적정 이하, 즉 싼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럴 때는 이 주택을 추가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단 이후에는 첫 번째 주택은 실거주를 하고 두 번째 주택은 전세를 주다가 이 두 번째 주택을 서서히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월세를 받으면 해당 돈은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미국 주식을 적립식으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계속 전세금이 많이 올라서 계속 전세를 주게 된다면요, 해당 전세 오른 갱신 자금은 추가로 부동산을 사지 마시고 미국 주식에 매달 나눠서 정액 적립식 매수를 하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5억이던 전세가 2년 후에 1억이 올라서 6억을 받았다면 미국 주식에 해당 1억을 2년에 걸쳐 나눠서 분할로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1억을 24개월로 나누면 매달 416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금액을 정액으로 분할 매수하면 됩니다. 만약 추가 저축 여력이 달에 200만원 정도라면 이 200만원에 416만원을 더하여 616만원을 매달 정액으로 분할 매수하면 됩니다. 유형 3. 원리금이 너무 많이 나가서 추가 투자를 못할 경우. 자, 1주택 취득 당시에 너무 무리를 하여서 원리금이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투자를 못하여 매우 답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투자 여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원금 균등을 했을 경우에는 매달 나가는 돈이 점차로 줄어듭니다. 원리금 균등을 했을 경우에도 나가는 돈의 절대 액수가 줄어들진 않지만 부동산 가격이 보통 10년이면 2배 오르고 소득도 10년이면 50% 정도로 오르기 때문에 점차로 그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점차 투자 여력이 생길 것이고 그때 투자를 다시 시작하셔도 됩니다. 1주택을 무리해서 마련했다는 것은요, 자기 체급보다 좋은 것을 샀다는 뜻입니다. 충분히 해당 주택이 제 몫을 다 해줄 것입니다. 그러니 조용히 부채를 줄이면서 다음을 기약하시면 됩니다. 자기 자제력을 발휘하기 어려우면 이때 투자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거나 운동에 취미를 붙이는 등의 일로 에너지를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투자는 안 하는 시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2020년에서 2022년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고 판단하여 부동산 투자를 쉬면서 사업을 확장하는 데 집중을 했고 그 결과 소득도 크게 늘었고 폭락한 가격에 23년에 서울 신축 대단지 아파트에 2번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즉 자제력을 발휘하는 것도 투자 여정의 일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서 원리금을 갚고도 충분히 투자금이 있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렇다면 집을 자기 경제력 대비 조금 낮게 산 것입니다. 이 경우라면 주담대를 조기 상환하지 마시고요, 스케줄대로만 갚아 나가면서 역시나 미국 주식 투자를 적립식으로 하면 좋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와 글로벌 자산 배분. 자, 앞에서 제가 미국 주식 투자라고 칭했지만 현 상황에서는 이것을 자산 배분 투자로 대체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즉 앞에서 미국 주식이라고 칭한 부분을 자산 배분 투자로 모두 대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미국 주식 25%, 중국, 인도, 일본 등 신흥국 주식 25%, 10년물 미국채와 한국채 25%, 금은 등 실물자산 25%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리밸런싱을 해주면 장기 수익률은 미국 S&P 500과 비슷하게 가져가면서도 최대 하락과 최장 하락 기간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즉 수익률은 엇비슷하지만 훨씬 안전해지는 것이죠. 지금은 미국 주식이 역사적 고점 부근에서 밸류에이션이 형성되어 있기에 이렇게 자산 배분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자산 배분 투자를 해도 서울 아파트와의 상관성은 대략 15에서 22% 수준으로 앞에서 언급했던 낮은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 현 상황에서는 미국 주식 대신 이렇게 글로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로 대체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겠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상관성이 낮은 이유의 상당 부분이 환율 효과입니다. 환해지 상품으로 투자하면 절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일반적인 환 노출 상품으로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현재는 부동산 규제도 많고 시장도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1주택을 마련했다고 해서 마음 놓고 기다리기만 해도 되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1주택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부터 정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갈아타는 사람은 원하는 수준의 최종주택에 더 빠르고 확실하게 닿을 수 있도록, 이미 최종주택인 사람은 노후 준비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무주택 사회 초년생들은 로드맵을 미리 파악하여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1주택 갈아타기와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한 것이 일갈전자라는 강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서 강의 내용을 한번 차분하게 확인해 보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방향을 정리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경제아니었습니다. 안녕.